취임한 지 꼭 한 달? 대통령 리짜이밍은 자신의 임기 첫 성과로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얼굴에는 늘 그렇듯 노란빛 넥타이가 반짝였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피자입니다. 그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당당히 선언했다. 피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즉시 전 국민에게 피자 쿠폰 2장씩을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사람들은 웃었다. 아이들은 피자, 피자를 외치며 학교 앞 피자 가게로 달려갔고 편의점 앞은 쿠폰을 교환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SNS에는 해시태그 피자 대통령, 해시태그 행복 의조각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와, 이번 정부 좀 다르네. 그래도 공짜 피자라니 괜찮잖아?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쿠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실직자들은 말했다. 우린 일자리가 없는데 피자를 줘봤자 뭐해? 자영업자들은 분노했다. 우린 세금 내서 피자 쿠폰 나눠주는 거야? 여론은 급속도로 갈라졌다. 하루아침에 피자 찬성파와 피자 반대파가 생겨났고 국민들은 SNS에서 서로를 비난했다. 나라가 망해도 피자만 있으면 행복한가? 행복은 배달의 속도보다 느리다. 이게 복지냐, 쇼냐? 청와대옥은 대통령궁 안에서는 다른 공기가 돌았다. 보좌관들은 조심스럽게 리짜이밍에게 지지율 보고서를 올렸다. 그래프는 한눈에 봐도 하락세였다. 리짜이밍은 눈을 좁혔다. 이게 떨어졌다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각종 조사에서 평균 5%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럴 리가 없지. 국민들은 피자를 사랑해. 그는 그날 저녁 TV 생방송에 직접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도우를 집어 올리고 치즈를 늘어뜨리며 말했다. 국민 여러분, 피자는 나눔입니다. 치즈처럼 끈끈하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화면 속 그의 웃음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화면 밖 현실은 달랐다. 그 주 서울역 광장에서 한 노인이 피자 쿠폰을 찢으며 외쳤다. 피자 말고 약값을 달라. 근처에서 알바를 하던 청년도 한숨을 쉬었다. 쿠폰보다 월급이 먼저 줘. 언론은 이 장면을 집중 보도했다. 피자 쿠폰 논란 확산, 행복의 조각은 어디로 갔나? 리짜이밍은 이를 악의적인 보도라고 일축했지만 그날 밤 참모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민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리짜이밍은 그 말에 손을 내저었다. 잠깐 흔들릴 뿐이야. 국민은 결국 나를 이해할 거야. 그들은 아직 충분히 피자를 맛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러나 문제는 피자 가게였다. 정부 지원이 몰리자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렸고 쿠폰 적용 불가 문구가 붙기 시작했다. 배달비, 옵션, 추가 치즈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났다. 피자 쿠폰은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거리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이게 나라냐? 피자 한 판에 나라가 기울고 있다. 청년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SNS에는 리짜이밍 퇴진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렸다. 리짜이밍은 그래도 자신 있었다. 그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보좌관에게 말했다. 피자는 문화야. 국민이 아직 그 가치를 모를 뿐이야. 보좌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통령님,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십니까? 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이제 노동자의 마음을 얻을 때야.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하늘은 노란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리짜이밍은 새로운 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결정적인 카드. 그것이 훗날 나라를 뒤흔드는 노란 봉투법이었다. 피자로 국민을 묶었으니 이제는 봉투로 묶을 차례야? 그의 중얼거림은 누구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예언이었다. 리짜이밍은 늘 노란색을 좋아했다. 그의 넥타이, 손수건, 커피잔, 심지어 휴대폰 케이스까지 모두 노란색이었다. 그는 말했다. 노란색은 희망의 색이야. 태양, 바나나, 국민의 웃음. 모든 게 노란색에서 시작되지. 그의 집무실에는 노란빛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 빛 아래서 그는 한 장의 법안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은 바로 노란봉투법.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의 분노를 달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다. 리짜이밍은 자신 있게 선언했다. 이제 노동자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란색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법안 서명식에서 노란색 펜을 들고 사인을 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화면 속 리짜이밍은 영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기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노란 봉투로 시작된 시대가 노란 경고로 끝나지 않기를? 법이 통과되자마자 노동계는 환호했다. 거리에는 리짜이밍 만세, 노동자의 해방, 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시민들은 잠시나마 대통령의 이름을 찬양했다.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8% 상승했다. 리짜이밍은 환하게 웃었다. 봐라, 피자보다 봉투가 강하잖아.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업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새 법은 기업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과했다. 파업이 길어지면 기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노조가 요구하면 임금 협상을 무한 반복해야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울분을 터뜨렸다.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합니다. 직원이 사장보다 더 힘이 세요. 대기업 회의실에서도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리짜이밍 정권 아래선 버틸 수 없다. 공장을 옮겨야 해. 이때부터 기업 탈출 러시가 시작됐다. 베트남, 인도,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편 예약이 폭주했고 한국 공단의 불빛은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국가 반역이라며 기업을 비난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기업이 떠나자 일자리가 사라졌다. 공장 문이 닫히고 실직자가 쏟아졌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우릴 버렸냐 며 외쳤지만 정작 그들을 떠나게 만든 건 그들의 이름을 내건 법이었다. 리짜이밍은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AI 시대가 오면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길 거야. 그의 말대로 정부는 AI 자동화 정책을 급히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이러니했다. AI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남은 노동자들마저 필요 없게 되었다. 지게차, 공장 라인, 심지어 편의점까지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일했다.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우리를 위해 만든 법이 결국 우리를 없앴어. SNS에는 해시태그 노란 봉투의 저주, 해시태그 AI 배신 해시태그가 떠올랐다. 그 와중에 경제는 완전히 흔들렸다. 기업 탈출, 고용 붕괴, 세수 감소, 환율 상승. 달러가 한국을 떠나자 원화는 급락했다. 환율은 순식간에 1,800원을 넘어섰고 수입 물가는 폭등했다. 바나나 한 송이에 2만원, 피자 한 판에 7만원. 리짜이밍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국민이 단결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는 노란색 재킷을 입고 웃었다. 하지만 국민의 얼굴은 창백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리짜이밍은 또 다른 노란색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노란색이 행운을 부른다며 바나나 특검을 출범시켰다. 바나나 가격이 오르는 건 누군가 매점매석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만들어 그 악의 세력을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들은 어이없어 했지만 리짜이밍은 진지했다. 특검팀은 전국 마트를 뒤지고 유통창고를 압수수색했다. 한동안 뉴스엔 바나나 압수 장면이 연일 보도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매점 매석은 없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단순히 환율 급등이었다. 기자들이 물었다. 대통령님, 원화 가치 하락이 원인 아닙니까? 리짜이밍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노란색은 늘 빛나는 법이죠. 그날 밤 대통령은 또 방송에 출연했다. 이번엔 피자를 먹으며 인터뷰를 했다. 그는 평소처럼 노란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때 뉴스 속보 자막이 떴다. 속보 국정자원 화재 발생, 공무원 3명 사망. 방송 진행자가 당황해 화면을 멈추려 했지만 리짜이밍은 그대로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다. 화재는 소방이, 국정은 내가.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입안의 치즈는 천천히 늘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피자를 먹는다고? 이게 나라의 얼굴인가? 청와대 앞에는 노란색 봉투 대신 검은색 상복을 입은 시민들이 모였다. 그들은 리짜이밍을 향해 외쳤다. 노란색은 희망이 아니라 망각의 색이다. 그러나 리짜이밍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 미국을 향해 있었다. 리짜이밍은 늘 중국 편이었다.
그의 정책은 한결같이 친중적이었다.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 때조차 그는 늘 회피했고 대신 중국을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경제는 사람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도란프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직설적이고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다. 도란프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리짜이밍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이유를 붙이며 미뤘다. 오늘은 피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회담은 다음으로 미뤄주세요.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내일도 불가능합니다. 바나나 단속 때문에 바쁩니다. 도란프는 점점 화가 났다. 이자는 미친 건가? 우리와 거래를 안 하다니. 미국의 언론은 이를 비판했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불안했다. 우리 수출이 막히면 실업자가 더 늘어날 거야. 환율 오르면 바나나뿐 아니라 쌀, 고기, 섬유까지 다 올라간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3,500억 달러를 지급하고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환율 폭등과 자본 유출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리짜이밍은 듣지 않았다. 그는 피자와 바나나, 노란색에만 집중했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국민이 행복하면 나머지는 해결될 것이다. 그의 태도는 결국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 되었다. 미국은 단호했다.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금융 거래를 제한했다. 외교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환율은 순식간에 1,800원, 2,000원을 넘어섰다. 한편 기업들은 추가 탈출을 고민했다. 자동화 AI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수출길이 막히자 현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한국 경제는 불안정의 늪에 빠졌다. 리짜이밍은 급히 참모들을 불렀다. 도란프와 협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통령님, 미국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3,500억 달러 일시불입니다. 리짜이밍은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생각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 많다. 나중에 하자. 그는 다시 피자에 집중했다. 오늘은 피자 날이니까 국가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자.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웃는 얼굴만 보였다. 하지만 화면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 기업은 탈출을 서두르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은행 시스템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절망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도 대통령은 피자를 먹고 웃고 있다니? 거리에는 리짜이밍 퇴진 플래카드가 늘어섰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었고 중소기업은 문을 닫았다. 리짜이밍은 그 와중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피자와 노란색이 있으면 국민은 다시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경제는 그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였다. 환율 2,100원, 2,300원, 물가 폭등, 기업 붕괴, 실업 증가.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도란프가 나를 싫어한다면 문제는 도란프에게 있는 거다. 나는 늘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이미 그의 모습이 황금색 피자 조각 속에 숨은 냉정한 독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청와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환율 상승과 기업 탈출로 인해 곳곳이 어둡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리짜이밍은 노란빛 전등 아래에서 피자 조각을 집어들고 국민이 행복해질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의 믿음과 현실의 간극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이 간극이 훗날 국민 분노의 폭발로 이어질 것은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둡게 물들었다. 청와대 인근 국정자원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공무원들이 연기를 피해 달려나오며 비명과 울음이 뒤섞였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리짜이밍의 집무실은 평화로웠다. 그는 노란색 재킷을 입고 금빛 장식이 둘러진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치즈가 듬뿍 올라간 피자가 놓여 있었다. 오늘 치즈는 특히 풍부하군. 국민들이 행복해하길 바라면서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TV 화면에는 국정자원부 화재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연기에 휩싸여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다. 몇몇은 불길 속에서 숨졌다. 청와대 안에서 참모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통령님, 밖을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리짜이밍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소방청이 다 처리할 거야. 지금 중요한 건 피자 맛이지. 그의 무표정과 피자 한 조각의 대비는 국민들에게 점점 불안감과 분노를 키웠다. 그런 와중에 리짜이밍은 또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 바로 바나나 특검이었다. 바나나는 국민의 행복이다. 누군가가 이를 매점매석한다면 그건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하며 검찰과 경찰이 전국 마트와 창고를 뒤지는 장면을 소개했다. 국민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화면을 바라보았다. 지금 중요한 건 일자리와 화재 피해자인데 바나나라니. 이 나라는 피자와 바나나로 굴러가는 건가? 방송 속 리짜이밍은 피자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국민 여러분, 행복은 치즈처럼 늘어나야 합니다. 바나나와 피자가 있으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웃지 않았다. 거리에는 시위가 일어났고 SNS에는 해시태그 피자와 불, 해시태그 바나나 특검, 해시태그 리짜이밍 퇴진 해시태그가 연일 등장했다.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기업 탈출, AI 도입, 외교 마찰로 인해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폭등했다. 바나나 한 송이에 2만원, 피자 한 판에 7만원. 노란색 특검과 피자 방송은 그저 국민을 달래려는 장식에 불과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울분을 토로했다. 노란봉투법, 바나나 특검, 피자 방송.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합니까?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었고 길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몰려 리짜이밍 퇴진 구호를 외쳤다. 경제 붕괴와 함께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리짜이밍은 그럼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그는 노란색 전등 아래에서 피자 조각을 입에 넣고 중얼거렸다. 국민은 아직 내 진심을 모른다. 피자와 바나나 그리고 노란색 이 세 가지가 국민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를 배신했다. 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희생, 경제 붕괴, 환율 폭등, 기업 탈출. 모든 것이 그의 시야 밖에서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다. 청와대 앞 광장은 시위와 분노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불만과 좌절이 넘쳐났다. 그럼에도 리짜이밍은 화면 속에서 웃었다. 피자 한 조각과 바나나를 손에 들고 국민이 행복해질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계획을 떠올렸다.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도란프와 협상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 협상은 쉽지 않았다. 도란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을 불신했고 3,500억 달러 일시불 지급 요구를 철회할 기미가 없었다. 국민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피자와 바나나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건 환상이었구나.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리짜이밍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싸늘했다. 거리에는 실업자, 빈민, 실망한 시민들이 넘쳐났다. 기업 탈출과 AI 전환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환율은 2,500원을 돌파하며 국민의 삶을 옥죄었다. 그러나 청와대 안 리짜이밍은 평온했다. 노란색 조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탁자 위에는 치즈가 늘어진 피자와 바나나가 놓여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국민이 나를 이해할 때까지 나는 피자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방송 카메라 앞에 앉았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진행자와 참모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 순간 화면 한 켠에 경제 속보가 떴다. 속보 환율 2,500원 돌파. 속보 주요 기업 해외 탈출 완료. 속보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지연. 하지만 리짜이밍은 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웃으며 말했다. 치즈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희망도 늘어납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사람이 죽고 경제가 무너졌는데? 길거리 시위대는 광장을 메웠다. 리짜이밍 퇴진. 노란색은 쓰레기다. 그 와중에도 리짜이밍은 화면 속에서 피자를 씹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도 국민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했고 웃음 뒤에는 냉혹한 고집만 남아있었다. 외교는 완전히 파국이었다. 도란프 대통령은 더 이상 협상을 미루지 않았다. 3,500억 달러 일시불 요구는 철회되지 않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유지했다. 수출 길은 막히고 외환 보유액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리짜이밍의 친중 노선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불러왔다. 중국은 겉으로 우호적이었지만 경제적 지원은 미미했다. 국민과 기업은 외면했고 한국 경제는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한편 바나나 특검은 허울뿐이었다. 매점 매석은 없었고 그 대신 국민은 생필품 가격 폭등과 실업, 피자 한 조각으로 달래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다. 청년들은 거리에서 절망했고 중산층은 재산 가치가 폭락하며 분노했다. 노란 봉투법과 AI 전환은 노동자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민들은 하나둘씩 피자를 거부했다. 피자와 바나나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그저 분노와 조롱의 상징이 되었을 뿐이었다. 밤이 되자 청와대 앞 광장은 완전히 장악된 시위 현장이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리짜이밍의 얼굴이 새겨진 피자 박스를 불태웠다. 도심 곳곳에는 노란색 독재 OUT이라는 글씨가 도배되었다. 그때 리짜이밍은 마지막 방송에 나섰다. 그는 황금빛 피자 조각을 들고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국민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치즈처럼 늘어나는 희망으로. 카메라 뒤 참모들은 얼굴을 감싸며 절망했다. 시청자들은 웃지 않았다. 거리의 시위대는 더욱 분노했다. 화면 속 리짜이밍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피자 한 조각과 바나나, 그리고 노란색으로도 결코 살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하늘에는 불빛 대신 연기와 회색 안개가 뒤섞였다. 환율은 2,700원을 넘어섰고 기업은 거의 남지 않았다.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고 노란색 조명 아래 홀로 앉은 리짜이밍은 피자를 들고 속삭였다. 언젠가 국민은 나를 이해할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시민들의 함성과 분노, 거리의 불빛과 연기 속에서 그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황금 피자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무너진 나라를 비추는 마지막 조명이 되어 있었다. 리짜이밍의 피자와 노란색, 바나나 정책은 국민 분노와 경제 붕괴 속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의 신념과 국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최후의 장면으로 남았다.